때 보안 시스템의 실상이 어떤지, 누가 어떻게 뚫을 수 있었던 건지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구조입니까? 네, 대통령이요. 본관에 집무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위민관, 비서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청와대 직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면요. 연평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연풍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저걸 지나가면은 검색대가 있지 않습니까? 검색대에서 제 소지품을 다 꺼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공항과 비슷하게 개인의 PC라든가 이런 스마트폰도 꺼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외부 물품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반입조차 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다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대통령 빼면 거의 모든 직원이 다 지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2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는데요. 하나는 문서 작성이 가능한 내부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터넷만 가능한 외부용입니다. 문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부여받은 고유 암호를 저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야만 시스템이 켜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문서를 쓴 뒤에 한글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외부로 한번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이메일 출력, 복사인데요. 이게 전직 청와대 직원들이 말해준 방식 그대로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등록이 안 된 스마트폰은 반입 자체가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은 등록된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치는 것보다 이거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용 스마트폰은 청와대 영내에 들어가면 바로 이 카메라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이 안에 넣을 수도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방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청와대 근무자들의 얘기인데 먼저 이메일 보겠습니다. 메일을 보내려면 인터넷이 되는 외부용 PC에다가 저 한글 파일을 옮겨야 됩니다. 이럴 때 흔히 쓰는 게 보안 USB라고 있습니다. 네, 저 USB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로운 건 아니고요. 이게 일반 USB 아무거나 꽂으면 안 되고 보안 USB라고 따로 있습니다. 허가된 것만 이 컴퓨터가 인식이 가능한데 이렇게 파일을 외부용 PC에 옮기면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그인은요. 뭐 네이버, 다음, 지메일 이런 거 안 되고요. 오로지 president.go.kr 청와대 계정만 접속이 됩니다. 이걸로 파일을 첨부를 하고 저렇게 외부로 보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으로 메일을 보내는 거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전 허가라면 내가 누구에게 메일을 보낼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내부 문건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을 리는 상식적으로 만무한 상황인데 그래서 반드시 안 하면은 또 적발되는 구조입니다. 약간 상충되죠. 그래서 메일 말고도 출력이나 복사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저렇게 다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어디로 가느냐? 전산팀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이게 또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서를 유출한다는 거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허락을 해줬거나 아니면 허락 자체가 아예 필요 없었던 것, 이 2가지 경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전직 청와대 직원 설명 들어보시죠.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내부에 이제 드롭팀에서 용인을 하거나 풀어주지 않는 한은 네, 앞서 보도에서 일부 문건의 작성자는 정호성 비서관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작성자와 유출자가 같으냐, 다르냐 이게 핵심인데요.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정 비서관은 비서동이 아니라 대통령이 근무하는 본관의 2층에서 일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저 부속실이라고 있죠. 저기서 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석실 직원들과는 완전히 격리돼 있어서 누군가 와서 그 메일을 열어서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정비서관의 암호가 없으면 문서 접근이 아예 불가합니다. 정비서관이 자신의 문서를 외부로 보내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봤던 그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구조대로라면 유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는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이 모이는 이 전산팀 있지 않습니까? 전산팀. 이 팀의 책임자 누구냐? 문고리 권력이라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묵인 혹은 용인, 방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조직적인 문제였다고 가정을 해야 이 상황이 오히려 잘 이해될 정도입니다. 네. 극단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부 규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또 다른 방식의 기상천외한 방식의 유출 가능성도 열어놔야 합니다. 최근에 예언자 박관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정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예언자가 아니라 이런 정보를 그때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1권력이 최순실이라는 말까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고, 그럼 다른 직원들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남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상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